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헬라어 문법 초급 두 번째 시간으로 악센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서 악센트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단어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의미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형태적으로 구분을 짓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악센트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차 이 헬라어 실력이 이제 늘어갈수록 이 악센트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큰 그 차이를 만들어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악센트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보통 이제 해석을 할 때에 뭐 단어를 외우거나 그러면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센트를 잘 공부하지 않고, 또 악센트는 이게 봐도 봐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한 수십 번은 본 것 같아요. 수십 번은 본 것 같고 또 배우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겠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악센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나중에 이제 헬라어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헬라어 악센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악센트는 에큐트 악센트가 있죠. 에큐트 악센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찍어주는 악센트입니다. 두 번째는 서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한글로 그냥 써볼게요. 서컴플렉스.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레이브가 있습니다. 그레이브 악센트는 이제 에큐트 악센트를 뒤집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좌우 전환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악센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 보통 이제 이 에큐트와 선컴플렉스가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 이 그레이브 악센트는 이제 단어의 끝에 이제 나올 수가 있고, 뒤에 단어가 나올 때 이제 그레이브로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대에서 악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음악에서 따지면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 이 강약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강하고 약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정도, 이렇게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제가 아까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강약이 아니라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강하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악센트를 알기 위해서는 음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음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모음에 따라서 음절을 구분하게 되는데, 단어를 하나 적어 볼게요. 람, 어떻게 읽죠? 람바, 노, 람바노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세가 있네요. 에큐트 악센트가 지금 붙어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음절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음절을 어떻게 자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네 음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끝에 음절을 울티마라고 부릅니다. 울티마라고 부르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음절을 페널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음절을 안티 페널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음절까지만 악센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 악센트가 어디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또 이 울티마나 페널트나 안티 페널트의 장음인가 단음인가에 따라서 악센트의 위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모음이나 중모음을 갖고 있는 음절은 이제 장음절로 구분을 합니다. 중모음, 첫 시간에 배웠는데 중모음이라고도 하고 뒷부통이라 그랬죠. 이중모음. 그래서 모음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이도 있고 오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들은 보통 장음절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아이나 주로 오이 이 뒤에 이오타가 붙어 있는 것 있죠. 아이, 오이는 단음절 취급을 해줍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 이제 이 악센트 변화를 틀리지 않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안트로포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트로포이.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가 울티마가 될 거고요. 로가 페널트가 되겠고 여기가 안티 페널트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삼음절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오이가 여기서는 그렇죠. 단음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듯이 엡실론과 오미크론은 단모음이죠. 단모음이고 또 에타와 오메가는 장음절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악센트의 법칙을 살펴볼 텐데 악센트는 이제 6가지 법칙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법칙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에큐트 악센트는 울티마에서 안티 페널티까지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큐트 악센트는 울티마에서 안티 페널티까지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서컴플렉스는 울티마에서 페널티까지 붙일 수 있고 그레이브 악센트는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울티마에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표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자, 나눠볼까요? 여기 안티 페널트, 울티마가 있으면은 자,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에큐트 악센트는 다 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다 붙일 수가 있고 서컴플렉스는 울티마와 페널티에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브는 여기 울티마에만 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안티 페널티에 붙을 수 있는 거는 에큐트밖에 없다. 그리고 서컴플렉스나 에큐트는 중간에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서컴플렉스에 대한 겁니다. 서컴플렉스는 짧은 음절, 그러니까 단모음 위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서컴플렉스는 무조건 장모음 위에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조건이 붙는데 만일 울티마가 장음일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게 되는데 만약 울티마가 장음일 때 그러니까 끝에 뭐 에타가 온다거나
오메가가 온다거나 우가 온다거나 이렇게 중모음이 온다거나 이게 장모음이 올 때에는 안티 페널티에는 악센트를 붙이지 못합니다. 악센트를 붙이지 못하고 페널티에 악센트를 이제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페널티에 악센트를 붙인다면 반드시 에큐트 악센트를 붙여야 한다. 를 붙여야 한다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만일 울티마가 장음일 때, 즉 끝에 장음이 왔을 때에는 안티 페널티에는 악센트가 붙을 수 없고 페널트에 악센트를 붙일 수 있는데 반드시 에큐트가 붙어야 한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그리고 카이오메네라는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카이오메네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 지금 장음이 왔죠. 울티마에 장음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티 페널티, 이걸 세 음절로 나눌 수 있겠죠. 네, 카이오멘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음절로 나눠보면은 4개의 음절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안티 페널티에는 올 수가 없고 이제 이 엡실론 위에 악센트가 와야 되는데 반드시 아큐투 악센트가 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규칙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만약에 이번에도 조건이 붙죠. 울티마가 짧고 그리고 페널티가 길 때입니다. 페널티가 길 때 페널티에 악센트가 있게 되면 페널티에 악센트가 있게 되면 자, 그러니까 울티마가 단음이에요. 울티마가 단음이고 이제 페널티에 장음이 왔을 때 페널티에 악센트가 없게 되면 반드시 서컴플렉스를 붙여야 한다. 서컴플렉스를 붙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울티마가 짧고 울티마에 단음이 오고 페널티가 길 때 페널티에 악센트가 있게 되면 반드시 서컴플렉스를 붙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냥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노에토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이는 뭐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울티마가 중모음인데 단음이죠. 여기 지금 이오타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토이 그리고 아노에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이렇게 나눠질 텐데 그러면은 이제 울티마가 지금 단음인 상태이고 페널티에 이 에타가 왔어요. 에타가 와서 장모음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악센트가 없죠. 근데 만약 여기에 악센트가 있게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서컴플렉스를 장음 위에 붙여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울티마가 단음이고 이제 페널티에 장음이 왔을 때에는 서컴플렉스를 붙인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단어들을 보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아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울티마가 이제 길 때입니다. 장음일 때, 울티마가 길 때, 울티마에 악센트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 이번에는 경우에 따라예요.
경우에 따라 에큐트나 서컴플렉스를 붙일 수 있다. 이게 다섯 번째 규칙입니다. 아까는 이제 울티마가 단음일 때였는데 이번에는 울티마가 길 때예요. 울티마가 이제 장모음이고 이제 울티마에 악센트가 있으면 울티마가 장모음인데 울티마에 악센트가 있는 단어의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단어가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장모음이 왔어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에큐투가 올 수도 있고 서컴플렉스를 붙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여섯 번째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끄듬절에 있는 에큐투 악센트는 그 단어가 구두점으로 끊기지 않고 어떤 단어가 뒤에 따라오면 만약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끄듬절에 에큐투 악센트가 붙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구두점으로 끊기지 않고 그러니까 마무리되는 것으로 끊기지 않고 뒤에 단어가 오게 되면 이제 그레이브 악센트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단어가 있고 뒤에 이제 다른 단어가 동시에 온다고 한다면 이 악센트를 이제 그레이브 악센트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규칙이 이제 악센트 규칙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악센트를 볼 텐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악센트는 여기 보면은 에큐트 악센트, 서컴플렉스, 그레이브가 있다. 근데 그레이브는 단어의 끝에 이제 오게 되는데 에큐트 악센트 뒤에 다른 단어가 올 때 그레이브 악센트로 바꿔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고, 자, 첫 번째는 에큐트 악센트는 이제 울티마에서부터 안티페널티까지 다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서컴플렉스는 울티마와 페널티에 붙을 수 있다. 그레이브는 울티마에만 붙을 수 있다라는 첫 번째 규칙이 있었고, 두 번째 규칙 서컴플렉스는 짧은 음절 즉 단모음 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만일 울티마가 이제 장음일 때 장모음일 때에는 안티 페널티의 악센트가 올 수 없고 페널티에 반드시 에큐트 악센트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끝이 장음이면 페널티에 에큐트가 온다고 보시면 되고, 울티마가 단음일 경우 그리고 페널티에 장음이 올 때에는 그리고 페널티에 악센트가 없게 되면 반드시 서컴플렉스를 붙이게 된다. 그러니까는 울티마가 장음일 때에는 이제 중간에 반드시 아큐트 액센트를 찍어줘야 되겠고, 만약에 울티마가 단음일 경우에 그리고 페널티에 장모음이 왔을 때에는 이제 서컴플렉스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사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 다섯 번째 규칙 울티마가 이제 장모음일 때 울티마에 악센트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에큐트나 서컴플렉스를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규칙은 이제 아큐트 액센트 가장 이제 처음 끄듬절에 아큐트 악센트가 울티마에 찍혀 있을 경우에 뒤에 이제 구두점이 없는 단어가 오게 되면 그레이브 악센트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악센트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규칙을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물론 이제 이거를 몰라도 이제 초급을 가는 데는 제 생각에는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기억을 하고 앞으로 이제 나오는 문법 속에서 단어들이나 또 예문들을 볼 때 제가 할 수 있으면 이 악센트 규칙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물론 예외의 경우들도 있겠지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같이 공부해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이제 본격적인
문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재밌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공부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